자, 메지온에 대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메지온의 미래는 정말 딱 하나, 단 하나의 약, 그리고 단 하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부터 이 극단적인 투자 기회의 핵심을 파고들어서 성공과 실패, 그 갈림길을 결정할 변수들이 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메지온이 왜 이렇게 뭐 아니면 도의 투자처로 불리는지 그 기회와 리스크를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독점 신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임상 데이터를 파헤쳐보고 승인됐을 경우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FDA 승인 과정의 리스크는 뭔지 최종 투자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메지온의 기업 가치는 정말 딱 하나의 사건, 바로 신약 허가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그야말로 전부 아니면 전무, 올인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 논리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핵심 신약인 유데나필이 세계 최초의 치료제, 즉 블록버스터가 되느냐, 아니면 최종 규제라는 이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실패하느냐, 길은 딱 이 두 갈래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대체 뭘까요? 바로 유데나필이라는 약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 그리고 그 과학적 배경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심실이 하나뿐인 채 태어난 아이들을 살리는 기적의 수술, 바로 폰탄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요, 일반인처럼 심장이 펌프질해서 피를 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맥의 압력만으로 혈액을 보내는 아주 독특한 순환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어릴 땐 괜찮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간과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환자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되죠. 유데나필이 하는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의 차선을 넓혀주는 것과 같아요. 폐로 가는 혈관을 넓혀서 폼탄 환자들의 혈액순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병목 현상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메지온 투자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임상 데이터의 해석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긍정론과 부정론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1차 목표, 즉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었던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게 애초에 폰탄 환자에게 맞는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심장 기능을 재는 지표일 뿐 폰탄 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 데이터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보시면 1차 목표였던 최대 산소 섭취량 개선은 통계적 유의성을 아슬아슬하게 놓쳤습니다. P-밸류가 0.071, 0.05보다 높으니까요. 통계적으로는 실패죠. 하지만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는 2차 지표들, 그러니까 환자의 실제 운동 능력과 관련된 지표들은 모두 아주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P-밸류가 훨씬 낮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데이터가 나중에 나옵니다. 데이터를 까보니까 이미 운동 능력이 거의 정상에 가까워서 약효를 보기 어려운 환자군, 이른바 슈퍼폰탄 그룹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논란이 됐던 바로 그 1차 평가 지표마저도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P-밸류 0.023. 이건 정말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가 연구들을 통해서 약을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고 효과가 유지된다는 게 확인됐고요. 또 폰탄 환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간 섬유화 문제도 극적으로 개선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심장 기능 자체도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업적 기회, 즉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회사가 예상하는 환자 한 명당 연간 약가는 최소 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대체제가 전혀 없는 최초의 희귀의약품이라는 점 때문에 보험사들과의 논의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가격 결정력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40년까지 유효한 강력한 용도 특허가 있어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장악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소수의 전문 병원 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7.5년간의 희귀의약분 독점권까지 더해지니까 시장의 50%에서 70%를 아주 빠르게 점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크고 어쩌면 유일한 허들, 바로 FDA 승인이라는 이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죠. 이 리스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 슈퍼폰탄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이걸 추가로 논의하느라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FDA가 굉장히 꼼꼼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심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핵심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 1차 지표는 비록 놓쳤지만 다른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약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 논리를 과연 FDA가 받아줄 것인가? 결국 모든 건 FDA의 재량 그리고 과학적 판단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지을 최종 변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저울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강력한 2차 데이터와 막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 그리고 2040년까지 보장된 특허라는 아주 묵직한 긍정론의 무게추가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1차 목표 실패라는 아쉬움, 그리고 FDA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의 무게추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까요? 당연히 FDA의 최종 결정일, 즉 PDUFA 데이트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나 회사의 상업화 준비 움직임 같은 것들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알려주는 핵심 신호가 될 겁니다. 우선 심사권 매각 소식도 현금 흐름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투자 결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FDA의 펜 끝에서 생명을 구하는 혁신 신약이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기대로 끝나는 바이오테크의 신기루가 될 것인가? 현재 시장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나리오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